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제 좀 친구랑 늦게까지 술을 먹었더니, 힘드네요, 오늘. 네. 오늘은 사무실입니다. 오늘 상담이 또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왔는데, 잠깐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서 오늘 찍은 영상은 여러분들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세금의 이제 기틀을 잡아줄 딱 그 10분 요약 제가, 어, 말씀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자, 세금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좀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은 부동산 세금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제 방송 끝까지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 10분 투자하는 게 또 세금 관련해서 좀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가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세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버릴 건 뭐냐면, 여러분 재산세는 내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 종부세는 신고를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거, 재산세랑 종부세. 왜냐면, 일단은 재산세는 그냥 고지가 날라와요. 고지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냥 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따로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돼요. 재산세. 근데 재산세가 그래서 한 10억짜리 아파트는 1년에 한 150, 180에서 한 200 정도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공시가가 좀 올라서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재산세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좀 더 많이 나오긴 하고요. 그래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에요. 뭐 재산세로 몇천만 원 내시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야. 뭐 80만 원 뭐 이 정도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종부세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여러분 그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일 때, 그다음에 1주택일 때는 공시지가가 9억 이상일 때인데, 공시지가가 6억이기 때문에 이게 실거래가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는 한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부 합사 아니면 각각 이 개인이거든요. 개인. 그래서 이게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가지고 종부세를 각각 개인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 아니라. 그러면 각각 6억이면 이게 12억이면 뭐 토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2억,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12억, 여러 채를 하더라도 그게 20억 이상이 20 몇 억이 돼야지 종부세 해당이 되시는데, 사실 종부세 해당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아예 여러분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죠. 자, 두 가지, 취득세랑 양도소득세 남았는데, 자, 취득세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주택은요, 취득세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취득세는 6억까지는 1%, 그 다음에 9억까지는 2%, 9억에서 그 이상은 3%,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 부가세가 붙어요. 이제 면적별로, 뭐 농특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교육세인가요? 네, 지방교육세. 네, 그런 이제 부가적인 세금이 붙는데, 그거는 이제 뭐 0.2%뭐 이 정도 붙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억까지는 얼마? 1%. 9억까지는 얼마? 2%. 9억 이상은 3%니까, 자,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그러면은 취득세가 얼마죠? 네. 일단 그러니까 취득세가 5억이면 6억 구간에 걸리잖아요. 6억까지는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1%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에 1%면 5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농특세라든가 지방 교육세라든가 이런 부가세가 붙는 거야. 지방 교육세일 거야. 어쨌든 뭐 부가세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 그 다음에 6억 이상은 2%, 9억 이상은 3%. 다시 6억까지는 1%, 6억 이상은 9%, 9억 이상은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취득세도 끝. 자,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끝났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양도소득세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 자, 양도소득세는 일단은 자, 1주택은 서울, 그다음에 조정지역 같은 경우 2년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아요. 비과세. 자, 1주택은 비과세 얼마까지? 9억까지. 요 수치는 아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사서 9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양도세 내 안 내요? 1주택일 때는 안 낸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2년은 거주를 해야 돼요. 이게 법이 파리 대책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되고요. 자, 근데 내가 서울이 아니라 그 이제 수도권이에요. 비조정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은 이제 검색하시면 이제 그 나오니까 내가 서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 음, 인천에 내가 만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거주는 안 했어요. 근데 1주택이에요, 1주택. 그러면 여러분 인천의 집은 거주 안 해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주 요건이 있는 지역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하고 핫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이제 2년을 거주해야 되는지만 그 외의 지역들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된다. 네, 얼마까지? 9억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오피스텔은 아까 이제 주택은 6억까지 1%, 9억까지 2%, 9억 이상 3%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5%는 오피스텔의 상가는 그런 금액별이 아니라 그냥 단일 세율이에요. 단일 세율. 근데 면적에 따라 4.6에서 4.8% 이렇게 단일 세율이 나오는데 그냥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그 이제 취득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5% 잡으시면 돼요. 5%. 왜냐면 그 등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오피스텔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원래는 이제 면적에 따라 4.6이냐 4.8이냐 이렇게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 그냥 5% 잡으시면 3억이면 5%면 얼마죠? 1,500. 아니 3억이 5%면 150인가요? 150? 죄송합니다. 그죠? 1,500이 나올 수가 없죠? 3억에 3천. 아니네, 1,500이네? 3억에 5%. 되게 많이 나오죠? 예. 네네, 3억, 세네.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게 수수료, 세금이 취득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얘기를 다시 좀 더 할게요. 갑자기 이제 양도소득세 얘기하다가 취득세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되는 거고, 그럼 2주택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2주택. 2주택일 때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 플러스 10% 조정 세율이 10% 이제 중과가 되고요. 3주택부터는 일반 세율 플러스 20% 이제 중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 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왜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 뭐 가령 내 소득이 뭐 1200까지는 6%, 뭐 4800까지는 11% 이게 조정 그 일반 세율이라고 검색하시면 왜 우리가 이제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랑 똑같은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그 세율 자체는. 그래서 이게 뭐 구간이 뭐 2억 이상이면 뭐 42% 이렇게 차등 누진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누진 과세. 그래서 일반 세율. 근데 일반 세율이 제일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1년 이내 팔면 뭐 40% 이렇게 좀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세율이 40%. 그러니까 40%보다는 그래도 누진세율 내가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이 누진세율이 훨씬 더. 그다음에 누진세율의 최고 구간이 42%이기 때문에 그런 거 비하면 훨씬 그 일반 세율로 바꾸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양도세는 비과세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비과세를 못 받는다 면 일반 세율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반 세율이 적용되려면 1년이 보유해야 돼요. 1년. 등기하고 1년. 네.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좀 바뀌긴 했는데, 그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를 해야지 이제 일반 세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분양권 거래는 거의 뭐 세율이 높다고 50% 이상, 50%가 된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세율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거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고 1년일 때가 일반 세율,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면 등기하고 1년.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등기하고 2년이 지나야지 일반 세율이 되기 때문에 이때 세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그 부부 간에 증여할 때는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할까요? 얼마? 부부 간에는 여러분 예전엔 3억인데 지금 6억까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내가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증여세 안 내려면 얼마까지 하면 된다? 6억까지 하시면 돼요. 6억. 네. 하지만 그러니까 내 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내가 와이프한테 공동명의로 바꿔요. 그러면 6억까지는 증여세는 안 나오지만 그 취득세는 나오겠죠. 새로 이제 와이프가 취득하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자녀한테 주려고 하면 성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10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면 성인 기준이 지금
19세로 바뀌었나요? 19세? 네, 민법상 19세로 바뀌었죠? 그러면 10년마다 5천만 원씩 주면 증여세는 안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상속세도 어려울 게 없는 게, 상속세는요, 10억.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시지만, 이제 배우자가 계시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자체가 안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요 제가 10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내용이 그 10분 동안 제가 모든 걸 다 전달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요거를 여러분 그 책을 관련해서 그 세금 관련된 책들이 좀 있어요. 이제 세무사님들이 쓰신 책들이 그래도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런 책들 좀 사셔가지고 세금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투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을 또 잘 알아야지 그 전략을 또 잘 짤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그래서 세금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분 딱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꼭 한번 공부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세금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